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 제보자인 한모 씨는 양현석 대표가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의혹을 받는 비아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양현석 YG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로 현장 연결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오늘 현충원에서의 추모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유정과 2년 전 재혼한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고 씨의 청주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올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아 제조업의 탈한국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소속 가수들의 잇따른 마약 의혹 파문 속에 양현석 YG 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YG가 경찰과 유착해서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익신고가 들어간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양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수많은 인기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켰고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YG의 앞날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사퇴했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가 경찰과 YG 간 유착으로 무마됐다는 연습생 출신 한모 씨의 공익 제보가 신고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양 대표는 오늘 YG의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는다며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양현석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YG와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에게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을 참기 힘들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양 씨의 동생인 양민석 YG 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비아이 마약 의혹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비아이의 마약 투약 여부와 양 대표가 한 씨에게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과 YG 간 유착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비아이 마약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또 와서 이제 또 유착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경찰은 양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태의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양현석 전 대표가 가수 지망생이었던 한모 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인데 이 사실이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결국 양현석 대표가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재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전 가수 지망생 한 씨는 비아이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김한빈의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YG가 조직적으로 나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년 8월 23일 양현석 당시 대표 프로듀서가 사무실로 불러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LSD를 구해줬다고 말했다고 하자 양 전 대표가 너 망하게 하는 건 진짜 쉽다며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양 씨는 또 나쁜 애가 되면 안 된다. 가수 지망생이라면서라고 말했는데 말투보다는 상황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녹음을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과 함께 비아이가 경찰 정식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무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디스패치가 전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그런데 이 한모 씨라는 사람이 양현석 전 대표와 당시 나눴던 대화록을 보면 간이 검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YG가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이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YG가 실제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지, 그렇다면 마약을 투약한 또 다른 연예인은 없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 의혹은 최민식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YG 소속 연예인 중에 또 다른 투약자가 있을 거란 직설적 주장이 한모 씨를 대신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변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다른 연예인도 이게 그런 마약을 했다는 정황들이 있는데 양현석 당시 대표 프로듀서가 말했던 정기적인 간이 검사란 마약을 투약하는 연예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들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뿐만 아니라 한 씨는 YG의 또 다른 아이돌 멤버 이모 씨가 BI의 마약 투약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6월 YG가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 BI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모 씨가 자신을 불러냈고 양 전 대표까지 만나게 됐단 겁니다. 한 씨는 양현석 씨가 우리 아이들이 조사받으러 가는 사실 자체가 싫다면서 약 성분을 다 뺐기 때문에 검출될 일이 없다. 검출되더라도 일본에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이 검사의 실체와 진실 공방도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상황이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YG가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온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폭로한 건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한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왜 이런 일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즉 YG와 경찰 사이에 뭔가 부당한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신준명 기자가 짚어봐드리겠습니다. 한모 씨는 양현석 당시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 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씨의 공익 신고를 대리한 변호사도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이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출됐다던 그 카톡 내용이 없는 거예요. 1, 2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니까 김한민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경찰은 한 씨가 1, 2차 신문 과정에서는 BI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 2의 조서에는 대마 구입하고 매입하고 그 투약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고 누구한테 샀다, 사서 했다. 요 정도입니다. 한 씨는 2차 신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는데 석방될 당시에야 BI에게 마약류를 줬다고 수사관에게 말해 조서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한 씨가 3차 신문에선 BI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진술 조서가 없으면 내사를 해도 그게 이제 다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조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경찰은 담당 형사가 내사도 착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그런데 양현석이라는 이 이름 석자는 사실상 YG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때문에 양 대표가 물러난 YG의 앞날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태영 기자, 보통이라면 건물 주변에 팬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마포구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는 이제 올해 7월 완공 예정인 천평부지의 YG 신사옥이 거의 완공된 모습으로 들어서 있는데요. 사실상 이곳에 YG 사옥 두 채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실상 YG 제국이 완성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고 소속 연예인들도 두문불출하며 썰렁한 모습입니다. 네, 그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일부 팬들의 응원 댓글도 눈에 띄지만 대부분 네티즌들은 YG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전부 풀고 은퇴해라, 물러나면 끝이냐, 죗값을 받아라, 사태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국내 대표 대형 기획사에 대한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 때문인지 최근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YG 주가는 오늘 하루 5.6% 하락하면서 29,500원에 마무리했는데요.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00억 원 넘게 증발한 겁니다. 올해 초 불거진 버닝썬 사태와 그리고 마약 사태, 양현석 대표의 사태로 인해서 팬들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G 사옥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연예계 소식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 사실을 공개한 뒤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던 유명 영화 감독이죠.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여배우와 유부남과의 불륜을 그린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함께했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 영화의 쾌거보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건 불륜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두 사람의 행보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아내의 거부로 정식 소송을 시작했는데 2년 7개월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륜이 공개된 후 아내와 딸의 정신적 상처를 충분히 배려하는 등 노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 감독은 이혼 조정이 무산돼 소송에 이른 만큼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 지자체에서 강연을 하기로 하면서 강연료를 너무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그 강연은 취소됐습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강연료라는 것이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죠. 그런데 김 씨가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강연을 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고액 강연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결국 값이 결정된다는 주장과 그래도 이건 너무 경우가 좀 다르지 않느냐는 주장이 다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김제동 씨의 강연 홍보물입니다. 예천군은 90분 정도를 강연한 김제동 씨의 출연료로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산악인 어몽길 씨의 강연료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유명 강사다 보니까 좀 단가가 세다는 생각은 했겠죠. 김제동 씨는 2017년 4월과 11월 충남 아산시에서도 두 차례 강연했습니다. 당시 아산시가 낸 강연료는 각각 1,500만 원과 1,140만 원으로 모두 2,640만 원이었습니다. 연예인 그냥 일반적인 강의라기보다는 사실 저기라고 고연이 더 강의인 거 아니냐. 김 씨는 2017년 9월 충남 논산시 초청 강연에서도 1,6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민들하고 이제 하는 정책 행사인데요. 거기서 시민분들이 모시고 싶은 분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제동 씨가 2017년 11월 경기 김포시에서 자치분권 강연했을 때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900만 원, 김포시가 400만 원을 부담해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김제동 씨의 청소년 특별 강연료로 1,550만 원을 책정했다가 고액 강연료 논란이 불거지자 강연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허위 진술과 부적절한 모금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지호 씨가 한국에 있을 때 경찰이 부당하게 숙박비를 지원한 문제로 경찰청장이 고발을 당했는데 여성가족부도 근거 없이 윤지호 씨의 숙박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윤지호 씨 숙박비 지원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대상일 뿐 신고자인 윤 씨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여가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들어온 익명의 기부금을 활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 정관에도 신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을 뿐 사건의 증인을 위해 자금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앞을 다투어 윤주호를 지원한 것입니다. 경찰의 호텔비 지급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 규정을 보면 숙박비는 1박당 최대 9만 원, 최대 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에게 40일간 호텔 객실 2개, 각각 하루 13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액은 927만 원. 객실 하나는 윤 씨와 캐나다에 있다던 윤 씨 어머니, 다른 하나는 사설 경호원이 사용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게 아니라 보여달래잖아. 제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하고 2개의 방을 제공한 적은 윤 씨가 처음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일요일 새벽엔 전국 곳곳이 승리의 붉은 물결로 뒤덮이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뉴스를 전해보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승전이 열리는 폴란드 우치에서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수들에게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홍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3-4-5 모여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우리 선수들. 막내형 이강인을 비롯해 다소 지친 모습도 보였으나 희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함께 그라운드를 돌았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우치에 도착해 첫 훈련에 나선 우리 대표팀은 체력 회복에 매진했습니다.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분리수거함에 넣는 게임 위주의 가벼운 훈련으로 긴장을 풀어냈습니다. 훈련 막바지엔 PK 연습으로 승부차기 승부도 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이게 조금씩 다른 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누가 와도 저희는 전혀 뭐 겁내지도 않고 뭐 무섭지도 않고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는 비가 내려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경기가 열리는 저녁 6시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기 중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현지 교민과 한국에서 온 축구팬들도 속속 우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700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우크라이나를 꺾고 이곳 우치 스타디움에서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치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유정과 2년 전 재혼한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아예 고유정 전담팀을 꾸렸고 경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이 사망한 청주 자택에서 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아들의 의문사의 미스터리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37살 A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주에서 지내던 A씨의 4살 난 친아들이 고유정의 집으로 왔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키우기로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와 잠을 잤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식사였습니다. 경찰 수사도 석 달째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제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검은 고유정 사건 전담팀에 검사 4명을 배정했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계획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도 제주지검의 조사와는 별개로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사건 조사를 위해 제주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은 DNA 검출이 불가능하고 인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한 뼈 조각은 동물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우순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오늘 승합차를 몰고 국회 본관 계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등 상당히 횡설수설한 모습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소란을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합차가 국회 경내를 달립니다. 방지턱을 넘더니 급격히 방향을 꺾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건너편에서 끼 하는 소리 듣고 끼 하다가 꽝 하더라고. 사고를 낸 45살 박모 씨는 횡설수설합니다. 조현병 치료약이 지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수백 명이 저를 둘러싸고 저는 차 안에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박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사촌 명의의 이 차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까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쓰레기통이에요.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박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차를 몰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정문 차단기를 부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해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씨가 몰던 승합차는 사고를 내기 10분 전쯤 이곳 출입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행선지를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어디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 중에 있어갖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주간 조현병 등 반복 위협행위자 일제 점검을 벌여 496명을 입원시키고 30명을 구속했는데 이 같은 집중 관리가 무색해진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았는데 늘어나는 정보 규제에 제조업 기업들이 결국 해외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한 해외 직접 투자액은 14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9% 늘었습니다. 이때 18년도 1분기가 그 분기별 평균치보다 대폭 감소해서 기저효과가 아주 많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의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33.7%, 부동산업이 1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 투자액이 5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급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올해 1분기 국내 투자는 1년 전보다 12.9% 줄어든 26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경기 환경과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증가가 자본 유출과 국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두 척의 유조선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이란군이 배에 붙은 기뢰를 제거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란 책임을 거론했는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4시 10분, 경비정을 탄 이란 해군이 공격당한 유조선에서 무언가를 떼냅니다. 해군이 떠난 자리엔 아직 터지지 않은 기뢰가 사라져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공격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유조선 공격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전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뒤 일본 유조선을 공격해 모욕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اما به او هیچ پیامی نمیدم چون ترامپ را شایسته مبادله
پیام هم نمیدونه.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압돌라히언 이란의회 외교위원회 특별고문은 미국의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요 용의자라며 백악관을 물리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군이 제시한 기뢰 제거 영상에 대해 사고 10시간 뒤 촬영된 것으로 이 동영상만으론 공격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남편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옆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여사의 마지막 길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 2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김복은 기자입니다. 손자가 받든 이희호 여사의 영정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나섭니다. 장례 예배는 이 여사가 생전 52년간 다닌 창천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낭독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사님, 그곳에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여사의 운구는 김 전 대통령과 함께 1963년부터 살았던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 도서관을 둘러본 뒤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추모식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2,000명이 모여 이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장례위원회 고문의 이름을 올린 5당 당대표도 추도사를 올렸습니다. 영원한 동행을 해온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 깊이 새기겠습니다. 의장대가 봉분 안으로 들어가 이 여사의 관을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홍업, 홍걸씨 등 유족들이 차례차례 흙을 관 위에 뿌리는 허토를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남편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간 대화가 재개돼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하루아침에 또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군축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앞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선 핵무장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해 유럽 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체제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핵 폐기 의지를 보이라는 이번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향후 미북 간 대화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톡홀름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유럽 순방에서 방탄소년단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딱딱한 정상 외교에서 BTS가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탄소년단의 노르웨이 공연을 부탁합니다. Dette helt klart ikke min kjernekompetanse.
Men kanskje presidenten kan gi tilhengerne svar på dette spørsmålet. 농담 반 진담 반의 압박에 긴장감 넘치던 외교 일선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BTS를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양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아바와 방탄소년단 BTS의 음악을 좋아하고 문 대통령 내외는 최근 1년간 공식 외교 행사에서 BTS를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김치버거, 그리고 양념치킨 좋아하고 우리 BTS 방탄소년단 또 세븐틴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지난해 한불 콘서트에선 직접 만나 격려했습니다. 미안해, 이름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두 사람하고 그 리더 우리 알렌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 고마워요. BTS가 딱딱한 정상 외교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하죠. 우리 외교가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함께 지금부터 한일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행동으로 사죄를 하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기도 하셨고 또 작년에는 원폭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쩌면 일본 주류 사회에서는 좀 외톨이가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죄의 행동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無限責任論という考え方がございます。これは私が尊敬する内田達先生の考えでございまして、敗戦国は戦争によって傷つけた人たち、それが植民地であっても傷つけた人たちに対して無限の責任を負う、すなわち相手の方が傷つけられ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罪しなくていいよと言ってくださるまで謝罪する、少なくとも心の中に謝罪する気持ち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方でございます。私はその考え方に基づいてスデムン刑務所を訪れてひざまずかして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して、私は将来的に韓国の国民の皆さん方がもうこれ以上言わなくていいよと言っていただける時が来ることを願ってはいます。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私はただ史上最悪と言わ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観光客は1000万人を超え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民間の皆さん方は必ずしも政治的に冷え切っている状態と同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救いを持っておりまして、民間の努力によってこの方向が少しずつでも改善されていくことを期待をしています。 민간 차원의 교류는 뭐 활발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정치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역할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私は政治家はたとえさまざまな思いがあっても決して激しない過激な発言はしないで冷静にいるべきだと思います。G20 が大阪で開かれます。このような時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安倍首相がですね、虚心坦懐にですね、無条件で話し合うようなこと、首脳会談をむしろ進んで行うことが必要だと私は提案いたします。 이번에 한국에서 탈대일본주의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日本は経済だけではなくて政治的にも強い国家になっ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がまたぞろ出てきているように思えてなりません。私はそうではなくて、すなわち日本は脱大日本主義を諦めて、むしろミドルのサイズの国家として、例えば
高齢時代にふさわしいみんなが幸せになれるような国家を他の国に先駆けて作り上げていくということで世界の尊厳を勝ち取るような国家になってほしいと、そう願って脱大日本主義という本を書き表しまして、それをこの度皆さん方のご協力のもとで韓国語版を出版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예,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私は安倍首相の頭の中は今でも拉致問題が最優先だと思っています。しかし私は拉致問題は日朝の国交正常化をした後、拉致問題を解決するべき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まずはその正常化を先にするならば拉致問題以上に他の国々と協調をして核朝鮮半島が非核化になっていく方向の核問題に集中して協力をする姿勢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すなわち日本は韓国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協力をして、またトランプ大統領とも協力をしながらロシアや中国とも協力の中で核兵器のない朝鮮半島を作っていくために協力をする姿勢を示すべき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자,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멀쩡했던 다리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 2대가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광둥성 허위안의 자금교. 갑자기 다리 중간 부분 교각 상판이 내려앉더니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 2대가 그대로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目前东江大桥实施封闭，搜救工作正在进行，垮塌原因在调查中。 사고 후 한 명이 구조됐고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추락한 차량 2대가 모두 택시로, 택시 한 대엔 기사와 승객 2명이, 다른 한 대엔 승객 없이 기사가 타고 있었으며 구조된 한 명은 택시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붕괴 원인 조사도 시작됐는데 최근 일대에 내린 폭우의 영향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광둥성을 포함해 중국 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재민 122만 명이 발생했고 허위안 지역에선 어제 또 다른 다리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이 의자를 들어서 경찰차를 내려치는가 하면은 경찰에 벽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벌여서 경찰관 20여 명이 부상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배 중이던 흑인 청년을 경찰이 총격 사살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 흑인이 의자를 들어 경찰차를 내리칩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이 다가오더니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데 대한 항의 투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t's 2 men of our young black brothers being killed, and as of right now, nobody can't tell us nothing, and it's a serious situation. 시위대는 출동한 경찰에 벽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위대 3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수배자를 검거하는 전담반이 20세 흑인 청년 브랜던 웨버를 총격 사살한 것이었습니다. He reportedly rammed his vehicle into the officers' vehicles multiple times before exiting with a weapon. 하지만 경찰이 청년에게 몇 차례 총격을 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도 경찰이 휴대전화 불빛을 총기로 착각해 흑인 청년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항의 시위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중부와 영남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는 비라 게릴라성이고요. 지역에 따라 양도 매우 다른데요. 그래도 광수 확률을 보면 서울은 한 저녁 6시 전후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 사이 비가 오는데요. 모레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을 맞아 동해안 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영남 해안은 새벽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한데요. 곳곳이 이렇게 17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에는 동해안 쪽은 선선한 정도가 되겠고요. 소나기 예보가 있는 지역은 습도가 있다 보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26도 선의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고요.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